여러분은 인문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에서 인문학 열전을 진행하고 계시는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모시고 인문학을 쉽게 만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예. 모시면서 어떤 호칭을 불러야 될까? 김갑수란 이름 뒤에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아니, 지금 하고 어쩌다 계시는 일이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예. 제 뒤에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었어요. 그게 예.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분명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사에서 구체적인 전공을 갖지 않는 것도 예.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거리두기죠. 예. 어떤 것으로부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분야 저 분야 여러 가지를 건드린 셈이 됐는데 제 원점은 사실은 이제 문학이죠. 예.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죠. 예. 이 책에서 이제 조금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그 김경동 교수님이 쓰신 현대사회학 한 대목을 이 책에서 그대로 이제 인용해 놓은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날 70년대에 나온 책인데 오늘날 읽어도 그대로 그런 어떤 그야말로 현대성이 느껴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 읽는 책이 몇 권 있었어요. 예. 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예. 한완상 교수의 민중과 지식인, 뭐 이런 몇 권 중에 김경동 교수의 그 사회학 방법론인가 좋은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열심히 읽은 기억이 나는데 몇십 년이 흘러서 이렇게 출연자를 모시니까 저 그때 출연자를 모시면서 처음 뵀거든요. 그러셨군요. 감개무량하더군요. 그러셨군요. 네. 예. 우리 시대 이제 대표적인 인문학자를 이제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인문학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김갑수 씨께서는 더 뚜렷하게 잡히셨을 것 같아요. 쉽게 풀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인문학을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굳이 말하면 인문학 유통업자 같은 건데 전달하는 역할 예. 그런 건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사례로 들어보죠. 예. 미국이 이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소위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자빠지죠. 그 과정 동안에 사람들이 아주 깊이 생각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사례, 하버드 대학의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어떤 실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마구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제 질주하면서 뭘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참 미묘한 거죠. 가령 어마어마한 재부를 그 사람에게 안겨줘도 가령 존재 공허감 때문에 우울증 걸려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즉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 가령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의 위치를 안다는 것. 이 역사 공부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상상 범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눈앞에 있는 실제 삶의 범주만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마구마구 움직일 수 있는 것. 문학적 상상, 문학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철학적 성찰.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경시된 상태에서의 성장을 추구했더니 인간이 공룡처럼 커지는 줄 알았더니 인간이 아주 작아져 버린 거죠. 시스템, 메커니즘, 컴퓨터 공학의 도구화돼 버리는 것이죠.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울증의 세계화 같아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지표를 못 찾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인문학이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된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어찌됐건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인류는 계속 번영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꾸 벽에 가로 놓이는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 과거사에는 하드웨어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한 거예요. 더 많이 식량을 증산하고 더 이런 생산품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그 하드웨어 건설이 거의 끝난 셈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과제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가치 창출의 배경은 창의성밖에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워 일하고 이거 갖고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창의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인문적 사유죠. 근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문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제, 경영, 예술, 교양 이런 것들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현실적 필요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인문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 말이죠. 예. 아마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령 지금 시류 때문에 헤겔이나 막스나 혹은 뭐 그 이전에 칸트나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빛을 잃은 듯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재해석되고 재의미화되는 과정으로 소위 이 인문적 사유의 강화는 지속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전망이 듭니다. 예, 네. 그렇네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은 가치의 재발견, 가치로운 것을 결국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이런 그렇죠. 걸로도 돌아볼 수가 있는 그 건가요? 얘기죠, 바로. 예. 네. 고려대 교수들이 2006년에 인문학 위기 막 이제 예. 선언을 했습니다. 인문업자들의 위기 아니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이어서 연쇄적으로 나온 게 예. 서울역전 노숙자들에게 인문학 강조하겠다는 거였어요. 예, 야, 그때 신선했죠. 예, 그참 이상한 사람들다 보겠다. 아니 노숙자들이 하루 밥 먹어 이거 살기도 힘든데 공맹을 논하겠다는 소리냐 이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서문에서 그 얘기를 썼는데 예. 그게 아니었구나. 아,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노숙이라는 상태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열한 부호들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정신 차리고 또 사회 각 부문들의 그렇죠. 모든 예. 것이 그러니까 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고 이런 어떤 존재론적 성찰을 갖는 것이 예. 다급한 현안이지 좀 열심히 일해서 좀 먹을 거 쌓아놓고 그다음에 여유 생기면 하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앞에 맞습니다. 일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예. 노숙자에게 집을 주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끼니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이분들이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해야 삶의 되는가.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혹시 그 소식 들으셨는지요? 그렇게 해서 인문학을 공부한 분이 그 노숙자분이 책을 내신 이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심리학 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인문학으로 가는 어떤 문명사적 전환의 한 징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섞이는 것 같아요. 예, 예. 최근에 예전으로 치면 이제 처세나 또는 뭐 우리 실용서 범주에 들 수 있는 그런 예. 책들인데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책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임상 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예. 또는 뇌 인지학 연구하는 분들이 대중서를 쓸 때 보면 예. 뭐 종횡무진으로 그렇죠. 굉장한 것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나오는데 그게 대중의 인지의 이제 폭발적 성장, 지식 지금 후기 정보 사회라고 우리가 이제 시대를 규정하는데 예. 이제는 모두가 다 일정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그 경제 경영적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특히 경영은 테크놀로지지 학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원래 학문은 이제 휴머니즘, 문사철 뭐 이런 것들이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결합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심리학적 저술들 말이에요. 저도 최근 신간들 뭐 어플루엔자니 몇 권 읽을 기회들이 있었는데 예. 보면 그게 단순한 임상적 처방이나 진단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예. 이 많은 연구, 맞습니다. 뭐 그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사유들의 이 도구, 에릭 프롬이 막 적극적으로 인용되고 그런단 예, 말이죠. 예. 경향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하이브리드 섞이는 과정이에요. 예. 그 이제 그 섞이는 것과 연관해서 이제 그 최혜청 교수님께서 통섭이라는 걸 이제 예. 그 여기 이제 제시하셨고 또 출연도 하셨는데요. 예, 예. 저는 그 통섭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최혜청 교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눈물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느낀 겁니다.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자기 이제 스승님의 책을 번역을 해서 그렇죠.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컨실리언스라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아마 찾으려다가 찾은 거죠. 그 뭐 통할 통자에 뭐 건널섭을 했다가 이게 이 모을 통에 그 이렇게 다 다루는 섭자. 섭렵하다. 섭렵하다. 통섭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찾은 단어로 말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원효대사가 이제 했다는 원효대사.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원효대사라는 분은 그 당시 그야말로 동아시아 최고의 그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게 어떤 그 상징적 사건처럼 보이냐면요.
이제 우리 학문이 그 정도 가지 않았을까?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가는 그런 그걸 그 통섭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나오신 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학문의 수준. 이제는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리고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학문 적당히 수입해다가 윤색해서 내 것처럼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는 눈이 많죠, 이제. 예. 그러나 독자적인 자기 학설이나 견해를 표명하기에는 아직은 쉽지는 않은 때죠. 아,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400년의 근대화 과정 동안 거쳐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우리 경우는 이제 수입 학문, 근대 학문이라는 게 수입 학문이었다가 우리화되는, 토착화되는 예.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뉴 테크놀로지라든지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 쪽은 우리도 굉장히 대등한 예.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통섭을 하나의 사례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컨대 통섭은 현대 과제 같은 것인데 우리 정부 기구에도 통섭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반응이 빠르죠. 예.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네요. 더 이상 이제 그게 이 학계의 일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예. 질문의 요지는 우리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예. 제가 그걸 감히 진단하거나 답변을 유치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정치 평론을 할 수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학문에 대한 불만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본 근대 초기에 무작정 네덜란드, 독일로 젊은 사람 보내갖고 되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 일본을 만들었거든요. 예. 네, 80년대 한 초반, 82년, 3년 할 때부터 이제 해외 유학이 풀렸어요. 개인 돈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예. 그 시점이 도래하고 그때 정말 많이 갔죠. 아, 예. 저도 그때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갖고 특히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예. 여하간 그 자원들이 압도적인 그 숫자를 예. 사람들이 좀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대학의 선생들로 되게 있지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고 이 영향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착 학문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정말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는 그 어떤 전통 학문하고 이렇게 서로 뭐 아직 연대까지는 아니고 충돌하는 과정이겠죠. 이러면서 분명하게 우리 목소리, 우리 언어를 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컨대 프랑스에서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예. 프랑스 문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문학 이론을 도구로 해서 우리 문학을 설명하는 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적어도 그 현상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런 이제 학문적 결과물이 되게 이제 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한 시간은 도종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주로 이제 책 읽기, 고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이제 저희도 이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참 책 읽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실용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나오신 김에 도종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고전 읽기의 필요성 이런 예. 부분들을 통해서 좀 또 책 읽기의 대가시기 때문에 김갑수 시인님께서 예. 예. 근데 이제 고전이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사람들은 졸기 시작하죠. 예, 예. 학생들은 외면하고 예. 오해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문학을 범주로 얘기를 하자면 적어도 고전 문학은요 가장 재미있는 베스트셀러를 말하는 겁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50년, 예. 100년, 심지어 3, 400년 살아남았어요. 그렇네요. 예. 무슨 대학 교수들이 연구해서 연구소로 살아남은 거 아니죠. 읽혀서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제일 예. 재밌는 거죠.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들은 사실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다만 이제 시공의 공간이 이렇게 우리랑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한 발 들어가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죠. 한 문턱 넘으면 그렇네요. 가령 제인 오스틴 그 오만과 편견처럼 재밌는 맞습니다. 소설. 요새 말로 예.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러브 로만 같은 건데. 예. 영화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연애가 오만과 편견만큼 재밌는 거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요즘 뭐 나오키가 쓴 일본 작가들 쓰는 뭐 나와보라고 그래요.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하나 철학적 저술들 얘기인데
제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독일하고 사업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바이어를 만나면 전부 다 어려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 무슨 파울 클레 미술품 얘기하고 또 현대 철학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분들은? 예. 아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이상한가 보다. 예. 근데 몇 명 사람이 교체됐는데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더랍니다. 사업 얘기는 조금 하고 이렇게 뭔가 교양틱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적어도 어떤 대학 교육을 받고 중산층의 삶을 사는 유럽인으로서 이런 정도의 소양이 없으면 사람으로 쳐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사람으로 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 화제라는 게 예. 되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뭔가 다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여쭤보고 언어가 싶은데.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이제 하면서 이제 교양스러운 얘기를 하면 왕따 되죠. 쟤 그렇죠. 이상하네요. 왜 예.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 예. 이거는 우리 고유에 자랑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럼요. 극복되어야 할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고 예, 생각해요. 이 책이 좋은 점은 그런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어떤 이야기들을 또 구체적으로 책으로도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또 소개된 것을 다른 챕터나 다른 그 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비교하게 하는 또 이제 그런 점도 이 책의 장점으로 읽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언급할 게 있는데요. 예. 일단 쉬운 인문학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적 내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과정을 동원해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렇게 굉장히 말로 설명해서 쉽게 풀어놨으나 그 안에는 엄청나게 이제 그 함축이 그렇죠. 큰 함축들이 예.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분들의 말이나 혹은 설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술들 이걸 찾아 읽게끔 흥미 유발이 되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가령 최재천 교수 출연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차윤정 교수도 또 식물학자예요. 다 생태학자란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인문학입니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우익 교수 같은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즉 인문적 사유가 가능한 것이죠. 어떤 예. 것이든 예. 수학을 성찰하면 수학 철학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성찰적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여기 등장하는 학자들의 분야를 인문학으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학자의 몫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깊은 연관이 되죠. 예.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인문적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찰은 골똘히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이 매개체, 지식이라는 배를 타야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예. 하품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그렇네요. 요는 인문적 지식을 습득했을 때 가져지는 어떤 종류의 자부심, 지적 허영심, 근사함, 쿨함 뭐 이런 것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연예인들 뒷얘기를 많이 하는 거하고 무슨 부코스키의 미국 문학 작품을 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특히나 청소년기에 어떤 인문적 허영이 교양적 허영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웃기는 예.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요. 예. 제 고등학교들한테 문예반을 했는데 예. 매일 문예반이라는 게 이제 시 강독 토론을 해요. 딸리기 싫어갖고 이 문예 사전, 그다음 외국어 사전 이런 걸 딸딸 외웠어요. 남 모르게.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뭐 그런 네. 유치한 시절의 얘기인데 요는 그런 지적 허영은 나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현재 김갑수 시인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사실은 아까 이제 농담처럼 그런 이제 인문학 또는 이제 문학의 유통업자나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을 하고 계시죠. 또 책 읽기와 관련된 이제 글도 쓰셨고요. 최근에 지금 정치평론도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예. 그 사람이 무속에서 종교 시대가 한 2000년 가다가 소위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배 때문에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이 생겼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겪었어요.
우리가 그 이념 대립을 지금까지 이제 아주 늦게 지진화로 겪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난다고 한다면 이제 다르게 전개되는 이제 우리 목전에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어떻게 합시다 하는 슬로건 갖고 되지 않는 세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흘러가는 세상은 돈이 많으면 과거에 자산가가 되면 사회 상류 계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돈이 많다는 게 굉장히 변동이 심해갖고 예. 아마도 물론 돈 많은 가문들은 계속 가겠습니다만 허망한 것이 될 수 있고 예. 사회 최상층 계층은 자산가 계층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적 계층들이 예. 그래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예.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아마 그런 존재들이 아마 대두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도 김광훈 교수가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오는 사회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용어가 떠돕니다만 되게 정리되는 게 인지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인지사회. 인간의 어떤 지적 역량이 이제 최대화되는 사회인데 이것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한 인간이 인류 문명 5,000년을 다 담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요만한 칩 하나로 다 주입이 가능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요는 정보 사회를 더 벗어나서 더 넘어서서 인지사회를 맞이하는 모든 개인들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인데 자기 선택적이에요. 이제 나이가 40지나 50지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옛날 사람이야 퇴물이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삶이 참 우울할 겁니다. 그보다는 지난 시대에 긴 세월에 걸쳐 축적된 인문적 소양들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새로 닥쳐오는 것들과 대응하고 맞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은 층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젊은 층들은 알아야 될 것, 습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사는 방법론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삶은 그 뭐 일반론적으로 권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에도 뿌리 박지 않고 그냥 독특한 그야말로 삶입니까? 붕 떠서 이렇게 사는데 글쎄요 한 가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신경 계통을 분석할 때 이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산만신경계라고 여러 가지 관심사가 이제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이 노마드 부유하는 인간형도 삶의 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제 경우가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고 한가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잠시도 그런 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뭘 많이 읽고 맞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공부하고 그런 수밖에 또 없는데 그만큼의 감당해야 될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은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이거 뭐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무엇으로부터의 놓여나 있는 그런 삶이 끊임없는 어떤 삶의 추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경제 TV다 보니까 다 담지 못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담지 못하는 그런 인문학에 대한 갈급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콘서트를 소개하고 싶었고 또 이제 김갑수 시인이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주식 투자나 또는 경제의 뉴스 이면에 있는 인간다움 또는 인간다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귀중한 말씀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